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도의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남원 서남대학교의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로수로 인기를 끌었던 메타세코이아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왕성한 활착력으로 인도를 파손하고 떨어진 나뭇잎은 처마와 하수구를 막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최고조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현직 도의원 2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전북도의회 A 의원과 B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두 현직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안 계세요. 오셨다 가시긴 하셨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핵심 브로커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로커가 거론한 현직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의 도의회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이후 3번째. 이미 강영수 전 도의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노성만 전 의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전현직 도의원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발 사정바람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의당이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이미 전현직 도의원의 구속 기소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도의원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립자 비리로 내홍을 겪은 남원 서남대 폐교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교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립자 비리로 존폐기로 했었던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인수 의사를 밝힌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시이사 해소 요건인 설립자 횡령액 보전 방안이 미흡한 데다 학교 전체의 정상화보다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방만한 대학의 체질 개선과 비리 사학 엄단 측면에서 부실 대학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기여도 없이 정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서남대학의 정상화 방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려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폐교를 상정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희망학교를 조사한 뒤 전공과 일치하는 다른 대학으로 특별 전편 입학될 전망입니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의대 정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인근 대학들과 학생 재배치를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 주 폐교 일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남대는 상처만 남긴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서남대가 사실상 폐교 순서를 밟으면서 학교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폐교 수순을 밟게 된 남원의 서남대학교.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학교 곳곳은 텅텅 비어 정막이 흐릅니다. 폐교가 현실로 다가오자 학생들은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좀 있긴 있죠. 그래도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
정막이 흐르기는 학교 인근 원룸과 상가들도 마찬가지. 상인들은 눈앞에 닥친 생기 걱정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폐거되면 완전 우리 남은 시민은 죽음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나오기 전에 공약을 했으면 분명히 그걸 실천을 해야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오. 학부모들은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도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 침체를 우려합니다. 오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분도 다 타격을 입으시고 이제 남은 경제 쪽에서도 많이 좀 순환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남대 정상화 노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실상 폐교 순서를 밟게 된 서남대와 관련해 도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도내 야당 국회의원 8명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여면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남대가 폐교되면 구 재단의 비리는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배만 불리게 될 거라며 서남대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대기 오염을 이유로 정부는 대당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며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한 선정 기준이 없는 데다 실제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도 없이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57대. 대부분 관용차로 사실상 민간이 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전북에 배정된 100여 대의 물량이 금세 동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 부분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600만 원을 보조해주고 국비로는 1,4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여 대가 추가 보급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보조금 배정 물량은 갈수록 확대될 추세입니다. 문제는 보조금 대상 선정 방식입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열세가 투입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른 공고문에는 특별한 지원 기준 없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빨리 줄 서갖고 소리 내는 사람이 걸려서 투명하게 돼야죠. 선착순 좀 무리가 있고. 사후 관리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기존에 소유했던 오염 유발 차량의 처리 여부, 그리고 구매 후 주행거리 파악 등 보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은 아예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명 세컨드카, 즉 부자들이 두 번째 차량을 장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을 현재 자가용 중심에서 사업용 화물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하늘로 곱게 뻗어 수영이 아름다운 메타세코이아는 한때 가로수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왕성한 활착력 때문에 최근엔 도심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령이 40년 가까이 된 전주천 동로의 메타세코이아 길. 아파트 5층 높이까지 곱게 자란 나무가 운치 있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굵게 뻗은 뿌리가 보도블럭을 비집고 나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지표면 가까이에 퍼져나가는 천근성 때문에 인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때론 땅속 깊이 파고들어 하수관을 깨기도 합니다. 단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흐르는 하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수가 역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인근 주택가는 낙엽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바늘처럼 가느다란 잎이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내려 매일 마당을 쓸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빗물이 흘러야 할 처마와 하수구를 막아 물이 벽면을 타고 넘치기 일쑤입니다. 낙엽철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 마을 주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저걸 좀 나무를 바꾸던가 저 가위들을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저쪽 같이 좀 적게. 전주 시내에 심어진 메타세코이아는 1,700그루. 담양의 메타세코이아 길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심어졌지만 도심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옮겨 심기엔 돈이 많이 들어 베어버리고 새로 심는 게 낫지만
오랜 세월 뿌리를 내려온 가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는 화단, 큰 공원 그런 부분에다 식재를 하지 되도록이면 인도 옆에 식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대부분이었던 도심 가로수가 다양해지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미리 적합도를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가축이 받는 고온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섭씨 27도 이상에서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사료 섭취량이 12% 줄고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폭염이 계속되면 차광막과 환기팬 그리고 시원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스트레스를 낮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에 오징어가 몰려들면서 어선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저녁 6시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36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표류하던 채낚기 어선을 구조했는데 최근 2주 동안 6건의 채낚기 어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북과 강원도에서 온 어선들로 서해안 지역의 해역 특성을 몰라 사고가 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안군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쉼터로 그늘막을 설치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또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여름 축제와 특별 전시가 펼쳐집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국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돼 노약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신호를 대기하는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하여 국민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주말 이틀간 동양체령공원에서 열립니다. 수박축제에서는 수박 무게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수박으로 만든 냉면 등 갖가지 음식이 선보이며 시중보다 30% 싸게 수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양 수박은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에서 재배돼 아삭한 식감과 당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지난 고원 수박축제에 오셔서 수박 공예, 민물 장어잡기, 수박 할인 행사 등 즐거운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계 희귀곤충과 나비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특별전이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 개미 귀신 등 살아있는 국내외 40여 종의 희귀 곤충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세계 희귀곤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완주군 고산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180여 종의 무궁화꽃을 감상할 수 있고 완주에서 생산한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오목교가 개통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24억 원이 투입된 오목교는 당초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어제 조기 개통됐으며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이 전주천 너머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서학동 예술촌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서부 신실가지의 미개발 초등학교 부지가 주거용지로 공급됩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실가지에 더 이상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전주대학교 신정문과 전일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초등학교 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터로 방치된 해당 부지는 공사 자재와 쓰레기 투기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부안 중막동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안군 변산면 해안절벽 위에 있는 중막동 유적은 고대 원시적인 제사 흔적이 보존돼 있고 또 해양제사 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한 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휴가철을 맞아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여름철 테마 여행지 14곳을 발표했는데 도내에서는 부안 줄포 생태공원이 선정됐습니다. 줄포 생태공원은 저지대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 제방을 쌓은 이후 자연스럽게 생태 습지가 발달한 곳으로 갯벌 생태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간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중국, 몽골, 일본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초청 공연이 내일과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세기의 배우 마릴린 먼로를 추억하는 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오즈하우스 명품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오는 8일까지 방화선 선자장과 제자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우경 고영삼 서예가의 개인전이 모레부터 10일까지 전북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무궁화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완주군 고산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제9회 진안 고원 수박축제가 모레부터 이틀간 동향면 채련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순창구는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 토, 일 섬진강에서 무료 카누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풍류음악가 임동찬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완주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최고조에 이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남원 33도 등 32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지역에 따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11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